라면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자취생의 영원한 로망, 인스턴트 라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막 딱 봉지를 다 까가지고 재료를 딱 준비하겠죠. 여러 가지. 근데 재료에 라면 스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파도 들어가고 계란 하나, 고춧가루 3분의 1 숟가락으로 그 정도 숟가락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머그잔 2잔을 붓고 면을 일단 물을 끓이고 나서 면을 먼저 넣는 것이 아니고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끓어오르면 그 다음에 그 라면을 넣고 면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면이 익는 동안 이렇게 막 좀 찰지게 하기 위해서 면발을 이렇게 찬 공기랑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란 넣고 뭐 아까 준비했던 대파랑 뭐 각가지 재료 고춧가루 이런 걸 넣고 근데 2분 정도 더 끓이고 나서 뚜껑을 닫은 채로 30초 동안 뜸을 들인다 돼 있습니다. 와, 이거 돼 있네요. 근데 마지막 짤 이 만화 사진에 근데 반찬이 없네 이런 식으로 끝나네요. 이렇게 라면 하나 끓이는 거에도 이 상당한 순서와 각각의 그 시간대에 맞는 이런 액션 플랜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일정표 많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각 회사, 내가 지금 맡은 회사 업무별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번에 곧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또 어떤 발주사 통해서 내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기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회사에서는 각 그 회사별로 그런 다 이렇게 플랜이라든지 또 이런 일정표라든지 각각의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띄우는 이런 일정대로 편집 일정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간대별로, 각 날짜별로 회의를 해서 원고 마감을 해서 또 편집을 해서 또 1차 편집, 또 나중에 2차 편집, 수정, 표지 디자인, 제작 발주, 다 제작 발주가 끝나면 이제 이렇게 막 편집을 해서 인쇄를 해야 되겠죠. 출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입고를 시키고 각 뭐 판매사라든지 그냥 거래처에 보내고 이런 각각 일정표 거의 뭐 각 회사별로도 업무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러한 틀에 의해서 각 회사마다 거기 특성에 맞게끔 각각 이런 거기에 맞는 공정 일정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수차례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13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사진 하나 옆에 띄울 건데요. 이게 가압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계략도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 인터넷에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서 가져온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중간에 사진에 딱 나눠 놨습니다. 왼쪽 편에서는 1차 측이라고 제가 밑에 적어놨고 옆에 오른쪽 기준으로서는 2차 측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각 발전소마다 조금씩 일정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고장 날 때도 있고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어도 마모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렇듯이 원자력 발전소, 뭐 원자력뿐만 아니라 각각 뭐 대한민국에 있는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쉬는 날이 없이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운전을 해가면서 전력을 생산해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중간중간에 전체적으로 그 각각 호기를 세우고 나서 전체적인 정비를 한다 그러죠. 그런 기간이 있는데요. 뭐 18개월 주기다, 뭐 17개월 주기다, 20 몇 개월 주기다 각 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주기에 딱 멈추고 나서 모든 거기에 계통별로 관련돼 있는 이렇게 뭐 기기들이라든지 제품들이라든지 거기 내부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각각에 맞는 거기 다 전문가들이 다 있겠죠. 그분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정비를 해서 각각 나중에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발전소를 새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동하게 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과 같이 1차 측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1차 측의 뭐 오늘 제가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측의 주 목적은 스팀이죠. 스팀. 이 나중에 발전기 2차 측으로 가서 발전기에 이 축에 매달려 있는 터빈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선풍기 날개를 돌려야 되는 선풍기 날개를 돌려야지만 그 축에 물려있는 발전기가 같이 회전하면서 최종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승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정으로 오게 되는 그런 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1차 측의 주목적은 그 원자로 내에 있는 엄청나게 고온 고열로 인해서 나중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물이 데펴지는 과정이죠. 데펴지면서 스팀이 만들어지는. 근데 2차 측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전력을 생산해서 계속적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그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발전소를 재가동할 때 다 이렇게 뭐 정비가 끝나고 난 뒤에 재가동할 때도
여기에 따른 각각 일정별로 제가 이것은 여기 띄우는 사진은 뭐 지금 뭐 발전소 내부적인 이런 자료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비슷한 사진으로 제가 구글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이런 발전소도 처음부터 1차 측에서부터 기기를 조금씩 살리면서 그 각각 일정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2차 측을 또 살리고 다 정상적으로 기기를 가동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다 개통, 뭐 요즘에 연결, 개통, 병입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띄우는 이런 사진에 마찬가지로 거의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요런 일정별로 각각의 주 업무가 나오고 뭐 날짜별로 뭘 해야 되고 그 날짜에는 뭘 해야 되고 이걸 끝나면 그 다음 스텝이 들어가고 각각 스텝별로 해야 될 일정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는 날짜가 벌써 2020년도 10월 초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에 제가 나와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벌써 지금 눈 깜짝할 새 뭐 올해는 정말 뭐 신경 쓸 기세가 없이 코로나라는 이런 완전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벌써 10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4분기, 마지막 4분기밖에 남지 않았죠. 3달 남았는데 생각을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계획을 올 초에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빨리 현실화시키고 빨리 실행시켜가지고 정말 이것을 뭐 도전을 하거나 뭐 내가 지금 행동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것을 이루고 할 것인가, 성취할 것인가, 현실화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랑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 다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아마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눈에 내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렇게 일정표 제가 쭉 보여드렸죠. 라면 끓이는 방법에서부터 보여드려서 편집 관련된 회사의 그런 일정표, 그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원자력 발전소 관련돼서 어떻게 공정별로 나중에 개통 연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일정별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목표 기한, 각각 목표 기한마다 말씀드렸지만 각 스텝별로 반드시 해야 될 세부적인 액션 플랜,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내가 직접 적으셔가지고 표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게끔 나중에 이렇게 막 붙여놓는 것도 좋으시겠죠.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방학 때 생활 뭐 계획표 작성하듯이 내 눈에 보이게 내 손으로 직접 작성해서 해야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냐? 모든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일정별로 반드시 거쳐야 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각 스텝별로 이것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라면이 물이 끓을지도 않는데 라면이라든지 스프를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일정별로 내가 어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세부적인 스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이 넘어갔다 생각하고 이건 뭐 큰 문제 아니겠지, 이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갔다가는 그 순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되면 반드시 그 작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후회를 하게 되는 것 중에서 예전에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생각은 했었는데 말이야, 그거 내가 꼭 하려 했었는데, 이런 후회들, 이런 말들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많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계획표를 작성하셔가지고 기록해야 된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뭐 말만 이렇게 제가 번지르르 했지 저도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생각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빌면 현실화됩니다. 그딴 여러분들 허무맹랑한 소리, 감정적인 문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세상에 생각만으로, 간절한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몇 번이고 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몇 번이고 현실의 벽에 반드시 부딪힌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각오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 살고 싶은 분이라면요, 반드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만의 일정표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작성되지 않는 일정표 있죠. 여기에는 해야 될 일, 위에는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현실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달성하고 싶으십니까? 방법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알려드렸죠. 자, 다 제가 밥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차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숟가락만 들면 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올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추석 명절에 나와서 저만의 계획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올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 내가 올해 세웠던 계획을 어떤 것을 최소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만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셔가지고 계획표를
작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